자, 오늘은요. 세상 거의 모든 걸 움직이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그런 거인 같은 회사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미래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첨단 마이크로칩, 어마어마한 로켓 발사, 그리고 마트에서 사는 신선한 샐러드 한 봉지, 이 셋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꽤 뜬금없죠? 근데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요즘 가장 핫한 AI 혁명부터 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그 대단한 칩들 있잖아요. 그걸 만들려면요. 아주 순수하고 특별한 뭔가가 꼭 있어야만 해요. 우주 탐사도 똑같습니다. 인류의 꿈이 담긴 저 거대한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려면 당연히 엄청난 추진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핵심 재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 생명을 구하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도 이 똑같은 숨겨진 자원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질 못합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대체 이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산업용 공기입니다. 네, 공기요. 정확히는 산소, 질소, 수소처럼 현대산업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가스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회사가 바로 이 모든 걸 공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거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린데입니다. 린데는요, 모든 현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인 거죠. 그럼 이 거대한 회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마치 얼음과 강철처럼 정말 성격이 다른 두 문화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합병전 두 회사의 캐릭터를 한번 보세요. 한쪽은 독일의 장인정신, 그 정밀공학 기술을 대표하는 기술 전문가 린데 에이지,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국의 실용주의, 아주 그냥 극한의 운영 효율을 추구하는 효율의 끝판왕, 프렉스예요. 정말 물과 기름처럼 다른 두 강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집니다. 무려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등합병을 하게 되죠.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완벽한 기술력에 미국의 무자비한 효율성을 더해서 아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글로벌 1위, 하나의 포식자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1879년에 독일에서 칼 폰 린데라는 사람이 이 모든 기술의 기초를 발명했거든요. 근데 1907년에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세워진 회사가 프렉스에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간 두 거인이 100년이 훌쩍 넘어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인 거죠. 자, 그럼 린데는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경쟁자들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성벽,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3단계 공급 모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사이트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나 포스코처럼 가스를 물 쓰듯 쓰는 고객사 공장 바로 옆에 아예 수천억을 들여서 린데 전용 공장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파이프를 딱 꽂아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탱크로리로 중규모 고객에게 배달하는 머천트 방식. 마지막으로 작은 가스통으로 파는 패키지드 방식까지. 크든 작든 모든 고객을 그냥 꽉 묶어두는 완벽한 시스템인 겁니다. 이 말이 린데의 사업 모델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B2B 유틸리티 사업이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선 린데의 가스가 전기나 물처럼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필수제라는 거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자, 지금까지는 린데가 어떻게 거인이 되었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거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바로 미래입니다. 린데가 인류 최대의 숙제인 이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어떻게 핵심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하면 바로 수소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고 탄소만 따로 잡아가두는 분류수소,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로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그린수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린데는 이 두 가지 길 모두에 필요한 생산 설비와 유통망을 다 깔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린데의 미래는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첫째, 수소. 이미 세계 최대 생산자죠. 둘째, 탄소 포집. 여기서도 핵심 파트너고요. 셋째, AI 반도체. 여기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가스까지 공급하죠. 수소, 탄소 중립, AI.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 모두의 중심에 린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왜 린데가 아주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으로 평가받는지 설명해주는 정말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곡괭이와 삽 전략입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대박을 노리고 금광을 파던 사람들보다 그 모든 광부들에게 곡괭이랑 삽을 팔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린데가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인 겁니다. 미래에 블루수소가 이기든 그린수소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둘 다 린데의 삽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회사에도 그림자는 있겠죠.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균형을 위해서 이 거인이 마주하고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니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겠죠. 고객 쌓인 공장들이 멈추면 가스 수요도 당연히 줄어드니까요. 또 이 사업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막 뛰어오르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어리퀴드, 에어프로덕츠 같은 무시무시한 경쟁자들도 늘 버티고 있죠. 결국 린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